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을 보겠습니다.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태양계는 태양을 비롯한 구성 천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류 인력으로 유지가 되는 역학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학적이라는 말은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것들이 역학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만류인력이라는 단어와 중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칭을 하고, 중력은 물체 중에 천체가 있을 때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천체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중력은 만류인력의 한 종류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태양, 행성, 외소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시스템 볼 건데,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의미하고, 태양계의 구성 요소이자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체와 요소를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권의 정의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까지 가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깊이 약 6,400km까지의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이 6,400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까지 다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구분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지진파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P파와 S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P파는 지각에서부터 내핵까지 다 가지만 S파는 멘틀에서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파를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권의 역할은 생물권에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기 염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무기 염료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무기질이라고 해주기도 하고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해서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화산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륙 분포, 즉 물과 대륙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권에 대한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각의 물질의 상태는 고체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규산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산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지각의 종류는 크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뉩니다.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의 두께를 비교하면 대륙이 훨씬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이 해양지각보다 더 위로 솟아있고 해양지각보다 더 아래로 파여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대륙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랑 해양이 부딪혔을 때 밀도가 더 큰 해양지각이 가라앉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멘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은 역시 고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권 전체 부피의 약 80%는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 이 멘틀은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일부는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류가 발생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할 때 그 대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라고 하는 게 체감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젤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젤리는 고체인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는 젤리 상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을 볼 건데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핵은 액체이고 내핵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외핵이 액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구성 물질들은 금속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철과 니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의 특징은 바깥쪽에 있는 외핵과 안쪽에 있는 내핵으로 구분이 되고 외핵 물질의 대류, 즉 전도대류 복사할 때의 그 대류로 인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물질들이 움직이니까 자기장 형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깊게 갈수록 밀도가 커지게 되는데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밀도가 증가하니까 내핵이 가장 밀도가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체, 액체, 부체니까 여기가 액체다. 그래서 외핵이 밀도가 크다는 게 연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가운데로 갈수록 무조건 밀도 커지니까 외핵이 액체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 밀도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과학할 때 썼는데 우리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즉 여기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피파랑 에스파 나왔는데 피파랑 에스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는 이렇게 진행하는 파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고 에스파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진행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 피파는 종파라고 해주게 되는데 이 종파라고 하는 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한 파동을 지칭합니다. 근데 에스파는 이렇게 꾸불꾸불 되다 보니까 횡파라고 해주게 되고 이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횡파는 이렇게 수직인이고 맨 위에를 마루, 맨 아래를 고리라고 해주고 종파는 이렇게 평행하다 보니까 밀집한 부분을 밀, 그리고 널널한 부분을 소라고 지칭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파와 에스파의 속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피파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에스파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물질을 보면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에스파는 고체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피파는 당연히 진폭이 작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진폭 작은 걸 볼 수 있는데 에스파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피의 정도를 보게 되면 진폭이 작은 피파는 비교적 작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 진폭이 큰 에스파는 비교적 피의 정도가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는데 여기서 고체만 통과하는 거를 앞에 표를 보게 되면 에스파는 여기서 끊기지만 피파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스파는 액체를 통과 못하는데 외핵이 액체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파가 끊긴 이유는 여기가 고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동이 나온 김에 파동 그래프도 보도록 할 건데 이 파동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X축이 위치인 경우 그리고 X축이 시간인 경우입니다. 마루, 골 이런 것들은 똑같고 이 진폭 이런 것들도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X축이 위치일 때는 주기가 이제 파장이 되고 X축이 시간일 때는 얘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컴백을 했을 때 위치일 때는 파장 그리고 시간일 때는 주기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류와 관련된 전도 복사도 같이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공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입자를 이용을 하나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릴레이로 전달하는 걸 보시면 되고 대류는 입자를 이용하지만 입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 직접 들고 가기 때문에 직접 뛰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복사 같은 경우는 입자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것에 비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거는 대류였기 때문에 입자를 이용하고 입자가 직접 움직여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정의는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입니다.
크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기준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그리고 수권의 역할은 태양에너지 저장하고 물이 순환하는 과정 통해서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지형 변화도 있고 생명 유지 활동에 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해 보도록 할 건데 혼합층은 태양에너지에 의해 가열이 돼서 수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여기서 불기 때문에 바람이 물을 다 섞어버립니다. 즉 혼합작용을 하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섞어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발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입니다. 얘는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 안정하냐라고 하면 위쪽은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애는 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 위에 있고 차가운 애는 아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원 위치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가 없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해층 보도록 할 건데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 변화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수의 성층 구조라고 했는데 이제 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층별로 구분했다라는 의미에서 성층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은 해수와 육수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해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육수는 일부분인데 육수의 대부분은 빙하입니다. 그리고 빙하는 주로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들이 얘랑 얘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층 구조를 위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위도는 일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거의 안 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위도 보겠습니다. 중위도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위도가 있는데 고위도는 일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직선형의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심해층으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